책임감을 줄 수 있니? 그날 한평생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 없던 제가 사람 많은 마트에서 고함을 지르며 며느리의 카트를 뒤엎었어요.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진정! 7년 동안 이용당한 내가 어떻게 진정해? 마트 직원들이 달려들어 말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가 된 김명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일을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며칠 전 롯데마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아직도 손이 떨려요. 7년 동안 정성껏 돌봐준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이용만 하고 있었다니. 사실 더 충격적인 건 제가 마트에서 며느리에게 한 행동들이에요. 평생 그런 난동을 부려본 적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 상황을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구독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큰아들 준호가 7년 전에 결혼했어요. 며느리 은지는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딸 같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결혼식 때 이렇게 말하며 눈물까지 글썽이던 은지. 정말 감동받았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좋았거든요. 명절마다 서로 배려하며 성심껏 도와주고 제가 해준 음식도 잘 먹어주고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 3년 차에 은지 어머니, 그러니까 사돈댁이 갑상선암 수술을 하게 됐어요. 아무리 갑상선암이 착한 암이라 한다 해도 암은 암인데 자식인 은지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저도 은지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은지야,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걱정 말고 엄마 회복에만 집중해라. 나도 열심히 도울게. 그리고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은지가 병원에 갈 때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을 한가득 해서 보냈어요. 볶국, 북엇국, 닭백숙. 심지어 잉어탕까지 고아서 보온병에 담아 보내드렸죠. 거의 매일 말이에요. 브로콜리가 갑상선 암 환자한테 그렇게 좋대. 드시기 편하게 닭죽에 브로콜리 다져서 넣어봤어. 사돈댁 보신할 수 있게 이거 갖다 드려. 그리고 약소하지만 병원비에 보태달라고 봉투에 100만 원을 넣어서 줬어요. 음식들과 봉투를 받은 은지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엄마도 어머니 마음씨에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덕분에 엄마 회복이 더 빠르게 되는 것 같아요. 은지 어머니도 직접 전화 주셨어요. 사돈댁, 이렇게 신경 쓰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정성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역시 힘든 순간에 가장 힘이 되는 건 가족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은지 어머니가 회복된 후부터 은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제 집에 와서 반찬통을 채워갔어요. 어머니, 김치 떨어져 가는데 좀 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 미역국이 정말 맛있어요. 집에 가져가게 더 끓여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애들이 어머님 멸치볶음이 먹고 싶대요. 이따 저녁에 좀 해주세요. 처음엔 좋았죠. 요즘 젊은 애들은 부모가 음식 해주는 것도 싫어한다던데. 제 며느리는 시어머니 손맛이 좋다며 스스로 매일같이 찾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서운함이 생겨나더군요. 저에게 무언가 받아갈 땐 세상 살가운 며느리가 되는 은지가 제가 무언가 요청하면 한없이 차갑고 무정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음식점에 가고 싶어서 은지에게 말했어요. 은지야, 이번 주말에 여기 근처에 새로 생긴 밥집에서 같이 저녁 먹자. 어머니, 죄송한데 요즘 애들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은지야, 곧 추석인데 올해는 상차림도 간단히 하자. 추석 준비 도와줄 수 있지? 어머니, 그날 중요한 육아만 모임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거절했죠. 그런데 반찬 가져갈 때는 언제나 시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속 좁은 시어머니라 이 상황이 서운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여러분도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결정적으로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이 커진 건 딸이 보여준 은지 인스타그램 때문이었어요. 엄마, 새언니, 어머님이 얼마 전에 환갑이셨나 봐. 엄청 화려하게 파티했네. 역시 딸이 최고야. 그치? 딸이 보여준 게시글을 보니 은지 친정에서 생일 파티하는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정말 화려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케이크에 꽃다발까지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까지 시켜놓고 우리 엄마 생신 축하.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이제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돈의 모습에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곧 다가오는 제 생일이 내심 기대도 됐죠. 그런데 기대와 다르게 은지는 제 생일날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어요. 준호가 혼자 와서 머쓱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은지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저 혼자 왔어요. 그래도 은지가 이거 엄마 드리라고 준비했더라고요. 준호가 건넨 건 마트에서 파는 홍삼 선물 세트. 자신의 엄마 생일에는 온갖 화려한 것들로 꾸며냈으면서 제 생일엔 고장 몇 만 원짜리 홍삼 세트 하나만 덜렁 던져준 거예요. 며느리에게 그간 잘해왔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은지의 차별에 서운했지만 넘어갔습니다.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다 올해 봄에 제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배가 찢어질 듯 아프더니 숨을 들이쉴 때마다 통증이 더 심해져 제대로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응급실에서는 처음엔 심장 쪽 문제인 줄 알았는데 검사해 보니 담석이라며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강경 수술을 받고 일주일 정도 입원했어요. 수술 전에 준호가 급하게 왔어요. 강한 진통제를 맞고 간신히 정신을 차린 제 손을 준호가 감싸주며 말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 잘 될 거예요. 급하게 오느라 고생했다. 근데 혼자 왔니? 은지는? 애들만 둘 수가 없어서 일단 저만 왔어요. 이따 수술할 때 올 거예요. 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에도 은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준호야, 은지는?
둘째가 갑자기 열이 나서 못 올 것 같아요. 이해했어요. 아이가 아프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은지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괜찮아졌니? 네, 괜찮아졌는데 이번엔 큰애가 배탈이 나서 은지는 전화 한 통 하지 않았고 준호만 난감한 표정으로 일주일 내내 은지가 올 수 없는 핑계를 댈 뿐이었죠. 결국 은지의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퇴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퇴원 수속을 하는데 제 예상보다 병원비가 많이 나온 거예요. 200만 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병실이 없어서 2인실을 써서 그런 건지 400만 원이 나왔어요. 당황스러움에 준호에게 부탁했어요. 준호야, 생각보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네. 일단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보험비가 나올 테니 그때 갚으마. 엄마, 자식이 부모님이 아픈데 병원비도 못 내면 되겠어요? 절반은 제가 부담할게요. 걱정 마세요. 든든한 아들의 말에 한숨 돌릴 수 있었죠. 준호 덕분에 무사히 수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회복에 전념하고 있을 때 드디어 은지에게 연락이 왔어요. 무려 2주 만에 온 연락이었죠. 그간 쌓인 서운함도 핸드폰에 뜬 은지의 이름에 사르르 녹아내리더군요. 그래, 그간 은지도 말 못할 바쁜 일들이 많았겠지. 그래도 시어머니 퇴원했다고 안부 전화를 하는구나.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받은 그 전화는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오빠가 병원비 200만 원 보태드렸다 하던데 보험비 나오신다면서요. 그럼 그 돈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급해서요. 순간 말이 안 나왔어요. 수술한 곳은 괜찮냐는 안부 인사는커녕 곧바로 돈 얘기부터 꺼내는 게 맞나요? 은지야, 준호가 내 수술비로 보태라고 준 돈인데 네, 알아요. 그런데 저희도 형편이 안 좋아서 어차피 보험비로 돌려받으시잖아요. 200만 원이면 저희 한 달 생활비예요. 돌려주세요. 결국 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어떻게 못 돌려준다고 하겠나요? 그래. 보험비 들어오는 대로 돌려주마. 준호가 애들도 아프고 너도 아팠다고 하던데 몸은 괜찮니? 네, 어머님. 아직 몸이 별로 안 좋아요.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감기 몸살이 제대로 왔나 봐요. 그 뒤로 은지는 기침을 하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준호는 은지도 첫째에게 올마 배탈이 났다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얼마 후 우연히 동네에서 은지를 봤어요. 아이들과 함께 카페에 앉아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손주들도 은지도 모두 아픈 곳 없이 멀쩡해 보였어요. 그때 깨달았죠. 모든 건 거짓말이었구나. 며느리는 그냥 내 존재가 귀찮았던 거예요. 제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은지는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김치가 또 다 떨어졌어요. 어머님 냉장고에도 없던데 김치 좀 담가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아이들 입맛이 없어 하는데 백숙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어머니, 애들이 어머님 음식만 찾아요. 제가 감기 걸려서 요리하기 힘들기도 하고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언제나 무언가 해달라는 요청뿐이었죠. 하지만 제가 무언가 부탁하면 은지는 항상 핑계를 대며 빠져나갔어요. 은지야, 내일 나랑 같이 백화점 좀 가줄래? 옷 좀 사려고 하는데 젊은 너가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니, 친정에 일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친정 일에는 빠지는 법이 없으면서 제 모든 요청은 거절하기 바빴죠. 정말 화나는 건 은지가 친정과 티나게 차별 대우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 은지 아버지가 생신이던 날에는 뭘 했는지 아세요?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다녀왔어요. 무려 3박 4일로 말이죠. 아빠 생신 기념으로 온 가족이 함께 추억 만들기. 인스타그램에는 온갖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 도배되었죠. 그런데 제 남편 생일 때는 어머니, 아버님, 죄송해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여행은 힘들 것 같아요. 대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동네 한정식집에서 가장 저렴한 코스로 식사만 하고 끝. 아무리 좋게 넘기려 해도 시댁과 친정을 이렇게 대놓고 차별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분이셨을 것 같나요? 작년 추석이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은지 어머니가 또 몸이 안 좋다며 은지가 간병을 간다 하더군요. 어머니, 엄마가 갑자기 혈압도 높아지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있어야 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어머니 잘 돌봐드려. 또 이해해줬어요. 그리고 또 몸에 좋다는 음식들로 바리바리 반찬을 해서 들려보냈죠. 사돈 때 기력 회복하실 수 있게 이거 갖다 드려. 전복죽, 삼계탕, 각종 나물, 보온병 5개에 가득 담아서 말이에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어머니 정성에 또 감동하실 거예요.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며 제가 싸준 음식들을 2손 가득 쥐고 갔던 은지였어요. 그런데 추석 당일 준호가 혼자 왔어요. 은지는 언제 와? 아직 병원에 있어요. 장모님 컨디션이 계속 안 좋으셔서. 저녁까지 기다렸는데도 안 와서 결국 며느리가 빠진 채 가족들끼리 차례를 치루었죠. 그런데 추석 다음 날 은지 인스타그램을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가족들과 에버랜드. 신나서 뛰놀던 귀여운 내 새끼들. 사진을 보니까 은지와 손주들이 에버랜드에서 놀고 있는 거였어요. 은지 부모님까지 다 함께. 그것도 추석 당일 오후에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병원에 있다면서 놀이공원에 있었던 거예요. 더 화가 났던 건 제가 정성스럽게 해서 보낸 음식들을 놀이공원에서 도시락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댓글에 어머니가 해주신 전복죽으로 기력 회복. 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일 이후로 은지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지만 은지는 여전히 뻔뻔하게 반찬이 필요할 때에만 저에게 찾아오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집 대소사에는 절대 참여하는 법이 없었죠. 은지야,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 하자. 어머니, 아이들 학원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은지야, 제사 준비 좀 도와줘. 어머니, 친정에 일이 있어서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여전히 친정이 우선이었어요. 결정타는 지난달에 일어났어요. 은지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급하게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150만 원이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며느리에게 쌓인 감정이 많았던 터라 마음이 복잡했지만 손주들과 관련된 비용이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내일 줄게. 부모는 언제나 자식에게 서운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그래, 내가 부모니까 자식이 부족해도 감싸 안아야지. 애써 솟아오르는 서운함을 누른 채 은지 통장으로 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은지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명품 가방을 새로 산 인증샷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나를 위한 선물. 너무 예쁘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딱 150만 원짜리 가방이더군요. 제가 준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산 거였어요. 그것도 아이들 학원비라고 거짓말을 치면서 말이에요. 그때부터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7년 동안 제가 며느리에게 얼마나 해줬는지 계산해 봤어요. 은진의 친정에 보낸 반찬, 병원비, 각종 용돈. 못해도 수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은지는 저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요? 명절에도 제대로 안 오고, 제가 아플 때도 외면하고,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 그러면서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어머니, 하고 애교 부리면서 원하는 걸 얻어갈 뿐이었죠. 저는 그저 은지에게 이용당하기 좋은 호구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여러분이었다면 이런 비참함을 느끼고도 참을 수 있으신가요? 마음이 시끄러운 한 주를 보내니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도 쐴 겸 근처 롯데마트에 장 보러 갔어요. 혼자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시어머니가 돈은 잘 줘? 돌아보니까 친구와 대화 중인 은지가 보였어요. 응, 돈은 잘 줘. 그냥 애들 학원비라고 하면 바로 줘. 좋겠다. 우리 시어머니는 절대 안 줘. 노인네가 무슨 의심이 그렇게 많은지. 엄청 캐묻는다니까. 그래? 우리 시어머니는 완전 호구야. 반찬도 해달라고 하면 바로 해주고 돈 달라고 하면 바로 줘. 처음에 나도 비위 맞추고 그랬는데 안 하는 버릇하니까 이제 기대조차도 안 하더라. 대박, 그럼 언니는 완전 이득이네. 복 받았다, 부러워. 맞아. 근데 너무 간섭하려고 들어서 귀찮긴 해. 맨날 놀러 오라고 하고, 명절 도우라고 하고. 안 한다고 뭐라 하지는 않는데, 이젠 핑계 대기도 귀찮아. 시어머니들도 길들이기 나름이라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그냥 연락도 하지 말까 봐. 뭐라 할 때마다 진짜 꼴 보기 싫어. 그 순간 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7년간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서 애썼던 저희 모습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호구인 시어머니, 꼴보기 싫은 시어머니였다고요? 천천히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은지야, 어? 어머니, 장 보러 오셨어요? 지금 뭐라고 떠든 거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너 지금 나보고 호구라고 했지? 큰 소리로 며느리를 다그치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7년 동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니? 어머니, 일단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집으로 가요. 남들한테 보이기 부끄러운 짓 했다는 걸 알긴 아는구나. 뭐? 호구라서 좋아? 잔소리하는 게 꼴보기가 싫어. 그때 7년간 쌓인 모든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네 친정엄마 아플 때 매일 반찬해서 보낸 게 누구야? 병원비 보탠 것도, 매일 반찬 해다 먹인 것도, 애들 학원비 내준 것도. 너 나한테 학원비라고 거짓말하고 돈 빌려가서 명품 가방 산 것도 다 알고 있어. 은지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점점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자 은지는 도망가려고 하더군요. 그때 이성을 잃은 제가 은지가 끌고 있던 카트를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쾅 소리가 나며 카트 안에 있던 계란과 우유가 은지에게 쏟아졌어요. 날계란은 깨지고 우유는 터지면서 은지의 옷은 계란과 우유가 범벅이 되어버렸죠. 아,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마트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나를 이렇게 농락하는지도 모르고 7년 동안 호구로 살았어. 은지가 화를 내며 저를 밀쳤어요.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진정? 너한테 이런 수모를 겪고 내가 진정이 되겠니? 마트 직원들이 달려왔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앞으로 넌 내 며느리 아니다.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감사할 줄도 모르는 주제에 호구 취급하면서 뭘 더 뜯어갈 셈이야. 결국 마트 관리자가 와서 저를 제압하고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좁은 동네이다 보니 마트에서 버린 소동이 소문으로 퍼져나갔더군요. 제가 너무했다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저의 편을 들어줬어요. 며느리가 너무 심했네. 어휴, 저 집이 며느리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알 텐데 화날 만도 하지. 아무리 요즘 젊은 애들이 싸가지 없다고 해도 자기 시어머니한테 저러는 며느리가 어딨어? 하지만 저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친 제 마음을 치유해 주지는 못했어요. 그 후 준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은지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당분간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몇십 년간 정성껏 키워준 엄마 말은 듣지도 않고 지 마누라 말만 들은 채 왜 그랬냐고 성을 내는 아들이 미웠어요. 저도 아들에게 서운해서 문자 답장도 하지 않았죠. 며칠 후에는 엄마가 은지한테 사과하시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기가 차더군요.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나요? 피해자는 저인데 말이에요.
지금 혼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은지의 형식적인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에 온갖 호구짓을 자처해서 한 거니까요. 친딸처럼 아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냥 이용당하기만 한 거였어요. 손주들이 그립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궁금해요. 제가 7년 동안 며느리에게 해준 일들을 전부 들으셨잖아요. 매일 반찬해서 먹이고 손주들도 봐주고 용돈도 달라는 대로 줬어요. 심지어 사돈 병원비까지 보태드렸죠.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호구라고 부르며 무시했죠.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먼저 사과해야 하나요? 마트에서 소리 지른 건 창피해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후회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순간의 분노만큼은 정당했다고 생각해요. 7년 동안 바친 진심에 대한 배신이었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부모라는 이유로 이용당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손주들이 제일 그리워요. 은지가 아이들한테 저에 대해 뭐라고 말했을지 두렵기도 하고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겠죠. 제 행동에 대한 변명도 손주들에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서러워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며느리가 여러분을 호구라고 비웃으며 남한테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그래도 참으시겠어요? 아니면 저처럼 화를 내시겠어요?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거예요.